안녕하세요. 13개월 된 남자아이를 하나 둔 아이 엄마입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남편과는 6살 터울입니다. 현재 홀 시어머니와 남자 시동생과 이렇게 5식구입니다. 아직 식은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식 올리 형편이 안 돼서요. 그동안 저희 시어머니 빚 갚느라고 저희 신랑 월급 1년 넘게 못 만져봤거든요. 신랑하고는 임신 4개월 때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참 같이 살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하면 제가 바보가 될 게 뻔하지만 저 사실 속아서 결혼했거든요. 우리 신랑 나이가 32살이란 것도 임신하고 3개월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저랑 동갑, 그때 당시로 말하면 24살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털어놓더군요. 울면서요. 근데 속인 게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집도 자기 집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월세였고, 그것도 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지붕집, 곰팡이 뒤덮인 창문도 하나 없는 방 하나에 커튼 가리고 시모와 시동생과 함께 살았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가족관계도 남동생 하나 있다고 그랬고, 어느 날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성깔 사나운 여동생이 나타나는가 하면 직장도 속이고 부모님 빚 있다는 소리도 안 했네요. 어머님 아버님 양쪽 다 몇천만 원씩 있었고요. 또 겉모습은 멀쩡한데 장애가 있더라고요. 우리 신랑 한쪽 귀가 청력 상실로 장애인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갈 때 네가 임신해서 너무 힘드니까 3개월만 있다가 나오자. 어머니께 내 월급 다 드렸으니까 돈을 모아 놓으셨을 거다. 그거 달래서 우리 나오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우리 신랑의 계략이었더군요. 몇 년을 우리 신랑과 시동생이 돈을 벌어 월급제 어머님께 갖다 드렸는데, 우리 시어머니 하나도 안 모아놓고 다 쓰셨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빈털터리인 거죠.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네 신랑 월급 1년 갖다 써야겠다, 그리 알아라 하고 일방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신랑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는 우리 어머님께서 계시건 안 계시건 매일 아줌마들이 모여와서 그 다음날 아침 7시 8시까지 헛두치고, 저는 임신한 몸으로 담배 연기로 가득한 그곳에 가서 아줌마들 밥 시중을 들고 심부름을 하고, 정말 그런 광경을 처음 봐서 그게 이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또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커튼 하나로 가려 방음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아주머니들이 담배를 피시면 그대로 제가 다 맞고, 하루에 몇 번씩 화투치시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싸우시는데, 그럴 때마다 심장이 떨어져 나가게 놀래서 뱃속의 아가도 놀랐는지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곤 했죠. 저 아기 낳기 전까지 그런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걸핏하면 저희 시어머니 저한테 오셔서 네가 들어와서 돈이 너무 궁하다, 힘들다 그러시면서 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힘들고, 또 가끔 오는 저보다 4살 많은 신우는 올 때마다 저 들으라는 식으로 별 이상한 욕을 하고, 그 신우도 빚이 4천만 원이라 얼핏하면 없이 사는 친정에 와 돈 뜯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참 미치죠. 그래서 임신한 내내 먹고 싶은 것, 인부복, 또 출산 준비물 전부 제가 아가씨 때 직장 다니며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저희 신랑 월급 다 가져가시면서도 생활비 한 푼 안 주시더라고요. 신랑 휴대전화료는 어머니께서 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핸드폰비는 1년 넘게 제가 제 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데 임신 6개월 때 저희 시동생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오더군요. 그렇게 백수로 저 아기 낳고 2달 될 때까지 반년을 집에서 할 일 없이 놀더군요. 저 임신 8개월 때 저희 친정에 알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괘씸함에 저 안 본다고 해서 산후조리도 그 집에 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핫투치는 아줌마들 때문에 미치겠다고 발악을 하고 난리를 쳐서 아이 낳고는 핫투치는 아줌마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거 하나는 없어졌네요. 한낮에도 햇볕 한 줌 안 들어오는 온통 곰팡이 투성인 그런 집에서 우리 아기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가엾고 미안해서 늘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 산후조리해 주신다던 저희 시어머니 한 일주일 미역국 끓여주시곤 애 미역국도 일주일만 먹으면 된다더라, 그냥 밥 먹어라 이러시더라고요. 원래 뭘 해도 오래 길게 못하시는 저희 시어머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밥 지어서 맨밥에 김치만 먹었습니다. 젖이 나올 리가 없죠. 애기는 젖 안 준다고 보채고, 그래서 결국엔 한 달도 안 되어서 젖을 떼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아이 낳으면 한 달 넘게 오로가 나오잖아요.
그 공동 화장실에서 기저귀 갈 때마다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저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한심한지. 저희 시동생이 돈 벌 생각을 안 해서 결국 시어머니께서 저 아기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식당 일을 나가셨는데, 저희 시동생 나이 26살 먹어서 돈 없이 사는 집에서 진짜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텔레비전 보면서 놀더라고요. 걸핏 하면 자기 여자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자고 시시덕거리고, 저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된 몸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유난히 보채는 우리 아이 달래느라 한시름 앉아 있을 틈도 없이 안고 서서 하루 종일 밥 한 끼 못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시동생 밥은 챙겨줘야 하고, 또 저도 시댁 식구들이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란 거 알기에 아기 낳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아기 잠든 틈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께서 절 부르시더라고요. 너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너는 어떻게 너만 생각하냐?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래? 네 시동생이 집안일을 해야겠냐? 어이가 없었지만 전 제가 임신한 채로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괜히 기죽어 지내느라 말대꾸도 잘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날 어쩌다 우리 시동생이 자기 티셔츠를 빨아서 넣었나봐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그걸 보고 제가 당신 아들 부려먹는다고 생각했나봐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 낳은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가 저보고 집안 살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한없이 속상해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님 연세가 53살입니다. 시아버님과는 10년 전에 이혼하셨고요. 혼자 나가서 살다가 우리 신랑 시동생과 같이 산 지는 5년도 채 안 되나 봅니다. 이혼 이유는 아버님의 끝없는 외도와 어머님의 낭비벽, 또 외도라네요. 시어머님 우리 신랑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아버지 사우디로 돈 벌러 갔을 때 아버님께서 버는 족족 돈을 어머님께 갖다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그때 바람이 나서 돈 하나도 안 모으고 아줌마들이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돈 다 썼다고 하네요. 나이트 가서 제비랑 눈 맞아서 어린애들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때뿐이 아니라 이혼하기 전까지도 계속 그러셨다고 하더군요. 돈만 있으면 모으는 게 아니라 다 쓰고 노는 걸 무척 좋아하셔서 아이들 안 돌보고 매일 여기저기로 다니시고, 식당일 다니시는 게 저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돈 벌러 다닌다며 제게 말로 지어박더라고요. 사실 병원비도 제 돈으로 내고 아기 분유고 뭐고 제 돈으로 다 했는데 도대체 제가 뭔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걸핏하면 술 드시고 오셔서는 술 주정하시고, 그 술 주정도 장난이 아니라서 신랑을 저와 아기가 보고 있는 앞에서 뺨 때리고 발로 차고 별의별 상스러운 욕을 하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계속됩니다. 아기가 놀라서 얼굴 새파랗게 질려서 울어대고, 또 걸핏하면 우리 방 바꿔서 자자 그러시고, 나 너무 외롭다고 그러시고, 한 번은 칼국수집 차리고 싶은데 네 명의 좀 빌려 달래고 했다가 신랑이 반대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대판 난리를 치고, 술만 드시고 오시면 제 욕을 저 들으라고 그렇게 하시고 매일 지랄한다 그러시고 참 미치겠더군요. 그렇게 어른 같지 않은 어른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살다 저희 시동생도 반년 만에 이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궁핍하게 살다가 드디어 사람 사는 집 같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신랑 회사에 직원 주택이 나서 보증금 100만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드디어 어머니 발밑에서 벗어나는구나 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 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분가하자 하고 약속했던 사람이,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분가한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님께 같이 이사가자고 했답니다. 시동생까지요. 바보같이 내가 저 사람을 또 믿다니 또다시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나랑 약속도 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졌더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할 말이 없더군요. 자기 장남이고 또 어머니 혼자 두고 분가한다고 하기가 많이 어려웠다고 한 번만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정말 속이 터질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가 너무 상식을 벗어나시는 분이라 저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계속 같이 살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제 앞에서 저의 힘듦을 이해한다면서 이렇게 또 일을 저질러 버릴까요? 친정 부모님만 빼곤 제 친구들은 제 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겉으로 다 표가 나니까요. 다 이혼하라고 난리입니다. 네가 거기서 왜 그러고 사느냐고 친정 엄마도 이혼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게 그렇게 많이 드러나나 봐요. 친정 부모님과 식구들께 전 정말 죄인입니다. 신랑이 부모님 이혼하시고서 많이 방황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아이도 신랑 같은 인생을 살까봐 이혼을 택하기가 겁이 나더군요. 몇 번이고 이혼하고 싶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지금 사는 집으로 다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상태였죠. 이사하는 당일도 뭐가 맘에 안 드셨는지 시모 신랑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시더군요. 거지 같은 새끼, 지뿔도 없는 새끼, 네 자식도 뭐 별거 있는 줄 아냐?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러시면서 업고 계시던 우리 아기를 바닥에 팽개치더군요. 우리 아기를 바닥에 던지시는데 정말 그때는 저도 한순간 눈에 뵈는 게 없을 뻔했습니다. 어머니께 달려들어서 밀쳐버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대화가 통하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괜히 불만 더 지르는 꼴이 되니까요. 그렇게 시끄럽게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깨끗하고 정말 사람 사는 집 같은 집이었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하는 날도 시동생은 여자친구랑 약속 있다며 그냥 가버리고, 시어머니 아기 없고 친구들 만나기로 했다며 그냥 나가버리시고, 저하고 신랑하고 모든 힘을 다해 이삿짐을 정리했습니다. 시동생, 시어머니 속옷 정리까지도요. 그리고 우리 아기 돌 때도 신랑이 돈 없대서 제 돈으로 했습니다. 150만원 돈이 들더군요. 차마 제 돈으로 한다고 해서 창피해서 친정 식구들에게는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만 끼쳐드린다는 생각에 제 속만 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과 제가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견해차로 다투는데, 제가 돈 문제로 자기 아들 멸시하는 걸로 들렸는지 다음날 30만원을 주면서 자기 아들 무시하지 말고 보태 쓰라고 하더군요. 돈을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또 기분 좋게 주신 것도 아니고 해서 돌잔치 끝나자마자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2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생활비 관리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생활 유지 못하겠다고 신랑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월부터 받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신랑 월급으로는 사실 저희 세 식구 살기도 좀 힘든 돈입니다. 근데 1월부터 다달이 20만원씩 내놓아라 하십니다. 분유 먹는 아기라 분유값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일일이 제가 돈을 드리나요? 또 제가 월급을 관리하는 동시에 어머님께서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씀이 저희한테는 한 달 20만원, 시동생은 한 달 50만원씩 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시동생이 너무 많다고 했더니 그러면 엄마는 돈도 안 쓰고 사냐? 라면서 서럽게 우시면서 또 욕을 하시더라고요. 시동생도 말 길게 해봐야 통하지 않고 또 집안만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준다고 그러더군요. 이런저런 공과금에 식비에 아기 생활비에 정말 아낀다고 아끼는데 정말 5만원짜리 적금 하나 들기 힘들더군요. 제가 하소연으로 어머님께 5만원짜리 적금 하나 들기도 힘들다고 하니까 시어머님 능글맞게 웃으시면서 그래도 나 20만원은 줘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설악산이니 제주도니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고 지방 어디서 무슨 행사한다 하면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가시고 돌아오시면 누구는 아들이 용돈을 두둑이 줘서 뭐를 사는데 나는 하나도 못 사고 쳐다만 봤다더라 이러시는데, 정말 전 여태 신랑이랑 살면서 어디 가까운데 외출 한번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는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돌잔치도 제 돈으로 한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시는지. 저 신랑도 자기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기가 차서 내 방에 들어와 엎드려 우는데 신랑이 그런 절 보고 별 생쇼를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젠 어느 정도 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별로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태 살면서 화장품 하나 제대로 못 사서 바르고 옷 한 벌도 못 사입고 그 어떤 반지 하나도 못 받아보고 제가 아가씨 때 얼마나 멋쟁이란 소리를 듣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친 제 초라해진 행색이 어찌나 서러운지, 그리고 서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도 저희 부모님 허락이 떨어지면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모 뭔 생각이어서인지 무조건 하라고 어찌나 등을 떠미시는지, 그래도 그것만은 부모님 허락을 받고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잘 된 거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아가 8개월 되었을 때부터 네가 돈을 벌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 일하기 힘들다, 하기도 싫다. 아기 3살 정도 되면 일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품을 일찍 떨어지는 거 싫어서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생활 능력이 없어서 엄마가 저희 놔두고 일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 나름대로 그때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3살도 너무 어리죠. 한 5살 정도 되면 일하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이 이러니 내년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계속 저러시니 제 앞에 한숨 쉬시며 네가 일 좀 하라고, 돈 벌어오라고, 돈이 너무 없다고, 한 달 용돈이 70만원이 넘으시는 분인데 무슨 돈이 없다는 건지.
요즘 신랑도 제게 말도 함부로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또 자기 엄마 닮아서 그런지 경우도 너무 없고 자기밖에 지독히 모르는 모습에 정이 점점 떨어집니다. 다음 주에 마트 캐셔로 면접 보러 가기로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어머님이 아기 봐주신다고 하고 저보고 일하라고 하니 일단은 열심히 일해서 아이를 위한 돈부터 벌어보려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울컥하네요. 후기: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취직하고 일 적응하고 그리고 이혼하느라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네, 저 이혼했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이전에 글 썼을 때 심정보다는 홀가분하네요. 그때 그렇게 마트에 취직하고 이왕 하는 거 얼른 돈이나 벌자 했습니다.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는 것이 영 찜찜했지만 말 못하는 애를 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하고 이유식 만들고 씻기고 하는 건 온통 제 몫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내 팔자인가 하고 체념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대체 휴무를 평일에 하루 갖게 되었습니다. 쉰다고 하면 아침부터 시어머니를 봐야 하니 저도 제 볼일 좀 보고 오전 시간을 쓰고 일찍 왔죠.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화투를 치시더라고요. 솔직히 화투를 치던 말던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사람들을 저희 집으로 끌고 왔더라고요. 아이는 내팽겨치고 신나게 고스톱 치고 있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담배까지 피고 있고 아이는 그 몸에 안 좋다는 영수증을 만지면서 노는데 저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제 소심한 성격에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소리를 지르고 고스톱 판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냐고 하는 걸 그 면전에 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불법 도박을 하니 이 사람들 다 잡아가세요. 무슨 용기였는지 카메라로 사진도 막 찍었습니다. 제 머리채 잡으려는 시어머니 밀쳐내고 아이 안고 다른 손에는 가방이랑 아기띠 들고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먼 길을 택시 타고 친구네 집에 가서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신이 나가 있는 사이 친구가 아이를 위해 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빈몸으로 나온 저였기에 이것저것 구해야만 했죠. 그렇게 3일이 지나니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혼만이 살 길이라는 걸 이렇게 사는 건 아이를 위해서도 못할 짓임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신랑이 연락 와서 미안하다 울고불고 하는 거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했네요. 어차피 100만원 남짓한 그 돈으로 세 사람 살기도 힘들 테니 너희 식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아기는 내가 책임질 테니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아무튼 저희는 정리가 되었어요. 혼인신고도 안 했기에 절차도 필요가 없었네요. 우스운 것은 사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된 상황에 별 불만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저한테 막판에 당한 건 약 올라서 문자로 욕하고 녹음해서 욕하긴 했지만 아마도 지금이 더 좋겠죠. 신랑 월급을 자기가 다 독식할 수 있으니. 지금 제 심정은 어디 지독한 곳에서 탈출한 기분입니다. 왜 진작에 이러지 못했는지 멍청하고 어리석은 저를 탓할 뿐이죠. 하지만 더 이상은 어리석고 싶지 않네요. 평생 안 볼 수 있다면 그 집 식구들 다시는 안 보고 살길 바랄 뿐입니다. 용기 주셔서 모두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댓글: 인생 다 산 거 아닙니다. 당당하게 남은 인생을 사세요. 그런 인간들하고 그런 집구석에서 저당 잡혀서 병신짓거리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입니다. 뭐가 아쉽다고 그런 집구석에서 미친 시어머니한테 돈 갖다 처바르면서 사기 결혼에 완전 여자 하나 인생 망친 나쁜 인간들, 애가 불쌍하다고 님 인생 구렁텅이에 처박아둔 채 평생 그렇게 사는 건 정말 지옥보다 더 힘든 인생일 겁니다. 용기 내신 거 잘하셨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쥐꼬리만큼 버는 아들 등골 다 빼는 미친 시어매나 그런 지 엄마한테 맨날 휘둘리면서 처자식 건사도 못하는 무능한 바보 같은 놈, 진짜 욕 나오네. 그렇게 돈이 궁하면 지가 벌면 되지 어따 대고 돈을 벌어라 말라 난리야. 정신 차리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